Never knew a moment could feel so right, could slow down time like this. 노트북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가성비 노트북, 게임을 위한 게이밍용 노트북, 그리고 설계 및 영상 편집, 3D 작업을 하시는 전문가들을 위한 모바일 워크스테이션. 오늘 제가 들고 온 영상은 80년의 검증된 기술과 역사를 자랑하는 HP사의 HP Zbook Fury 15 G7 모바일 워크스테이션입니다. But I don't care what they say. Please promise me you'll stay, 'cause I'm not going anywhere. HP는 PC, 노트북, 프린터, 인터넷 솔루션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IT 기업이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겁니다. 저 또한 HP 노트북을 사용하고 있는데 HP 역사상 가장 아름답고 세상에서 제일 얇은 노트북 HP 스펙터입니다. 이건 제가 디자인에 관해서 구매를 했었는데 우선 위쪽에 보이시면 야 금태 금단지와 무게도 1kg 뿐이 정도 안 나가서 휴대용으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협찬이 아니고 내돈내산. 그런데 모바일 워크스테이션은 뭔가요?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모바일 워크스테이션은 쉽게 말해 전문가용 노트북입니다. 저같이 이제 영상 편집, 설계, 3D 작업을 하는 전문가들을 타겟으로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CPU도 당연히 최상급, 그래픽카드도 쿼드로 같은 전문가용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모바일 워크스테이션은 비싸. 그럼 이번 HP에서 새롭게 출시한 HP Zbook Fury 15 G7 어떤 녀석인지 보러 가시죠. 제품의 패키징은 노트북과 충전기 어댑터, 충전 케이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고급진 충전 어댑터는 처음 보는데 마감이 정말 죽여줍니다. 충전 어댑터는 블랙 무광에 아래쪽은 HP 마크가 자리하고 있고 하이그로시 재질로 포인트를 줬습니다. 충전 케이블 선은 패브릭 소재로 되어 있어 꼬임 방지 및 한층 더 고급짐을 더해줍니다. 크기는 보조 배터리 정도의 크기이며 200W의 용량을 자랑합니다. 어댑터가 뭐 이래 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보통 일반 노트북 충전 어댑터의 용량은 100W 미만이고 크기가 좀 작죠. 그 이유는 게이밍 노트북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CPU 내장 그래픽을 사용하고 고사양 작업을 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HP Zbook Fury 15 G7 같은 경우는 전문가용 노트북이기 때문에 UMA 방식이 아닌 강력한 그래픽 카드가 별도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량 충전 어댑터가 필요한 거죠. 최근에 출시된 HP Zbook 라인업은 파이어플라이, 스튜디오, 크리에이터 세 가지의 라인업이 있습니다. 퓨리가 제일 최근에 출시되었고 앞서 출시된 라인업이랑은 디자인적으로는 크게 차이가 없고 키보드 배열과 디스플레이 해상도 그리고 스펙 정도의 차이입니다. 제품의 스펙은 CPU는 10세대 인텔 코어 i9 10885H 프로세서, GPU는 엔비디아 쿼드로 RTX 5000, 디스플레이는 IPS 패널에 풀 HD 1920에 1080 해상도를 지원합니다. 램은 16GB DDR4 램이 기본 탑재되어 있고 최대 128GB까지 장착이 가능합니다. 스토리지는 512GB의 NVMe M.2 SSD가 탑재되어 있고 블루투스 5.0, 와이파이 6, AX200을 지원하고 운영 체제는 윈도우 10 프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제품의 크기는 가로 35.7cm, 세로는 24.25cm, 높이는 2.59cm이며 무게는 2.42kg입니다. 제품의 가격은 아직 국내 출시 전이라 미정이며 제품의 스펙을 생각하면 300만원 후반대로 출시를 할 것 같습니다. 실버 색상의 메탈 디자인은 심플하면서 고급짐을 더해주며 알루미늄 마감으로 된 상판 중앙에는 Z 로고가 새겨져 있습니다. 로고 때문인지 몰라도 게이밍 노트북 같은 느낌을 줍니다. 개인적으로는 로고는 HP 로고가 더 이쁜 것 같습니다. 하판 역시 알루미늄 마감으로 견고함을 보여주고 두 개의 길다란 미끄럼 방지 패드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포트의 구성은 좌측에는 인터넷 단자, 도난 방지 락홀, USB 3.1 제논 포트 2개, 헤드셋 단자, SD 카드 슬롯이 있습니다. 우측에는 전원 단자, 썬더볼트 3 포트 2개, 미니 DP 포트, HDMI 포트, SD 카드 슬롯으로 구성되어 모바일 워크스테이션답게 다양한 확장성을 제공합니다. 썬더볼트 3 단자는 USB-C 포트와 동일하게 생겼지만 전송 속도가 40Gbps, 무려 4배나 빠릅니다. 특히나 외장하드를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썬더볼트 3를 지원한 노트북인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외장하드의 스펙이 따라줘야 제대로 된 전송 속도가 나옵니다. HP Zbook 시리즈는 미 국방성 내구성 표준 테스트 밀 STD810G 21개 항목을 통과한 제품입니다. 밀 스펙이라고도 하죠. 그냥 노트북을 뒤지고 뽑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낙하, 충격, 모래, 먼지, 진동, 고온, 저온, 열 충격, 고도, 습도 테스트 등 극한의 21개로 구성된 테스트를 통과한 웬만한 충격에도 끄떡없는 극강의 강력한 내구성을 자랑합니다. 그렇다고 집어던지시면 안됩니다.
모바일 워크스테이션답게 Z북 시리즈는 드라이버로 나사를 풀지 않아도 거의 모든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합판 중앙에 레버를 당겨서 아래로 밀어주시면 손쉽게 분리가 가능합니다. 하단에는 배터리가 위치해 있고 배터리 역시 잠금 버튼을 해제하면 손쉽게 분리가 가능합니다. 94W의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했으며 사용시간은 최대 18시간, 실사용시간은 8시간 정도입니다. 일반 노트북은 40에서 50, 게이밍 노트북은 60에서 70W의 배터리가 들어가니 94W는 정말 엄청난 용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점은 무게가 좀 무거워진다는 점이죠. 그래도 2kg대이기 때문에 휴대하기에는 충분합니다. 저는 예전에 4kg가 넘어가는 노트북도 강의할 때 들고 다녀 512GB의 PCI, NVMe, M.2 SSD가 탑재되어 있어 표준 하드보단 21배, SATA SSD보단 6배나 빠른 읽기 쓰기 속도를 보여줍니다. 특히 설계나 디자인을 하시는 분들은 사진 및 영상 파일과 도면 파일을 복사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NVMe SSD는 필수입니다. 전문 자금용으로 125GB면 좀 작기는 하죠. 하지만 HBZbook 퓨리 15 G7은 무려 M.2 슬롯을 3개나 지원합니다. 중앙부에 하나, 배터리 아래쪽에 2개를 추가로 제공해주기 때문에 280 규격의 NVMe SSD를 3개까지 장착이 가능합니다. 2TB NVMe SSD를 3개를 장착하면 최대 6TB까지 확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2TB NVMe SSD 하나 가격이 60만원. DDR4 16GB 램이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고 키보드 안쪽에 2개, 합판 우측 커버를 분리하시면 추가로 2개, 총 4개의 슬롯을 제공하기 때문에 최대 128GB까지 구성이 가능합니다. 많은 노트북을 리뷰했지만 메모리 슬롯을 4개나 지원하는 제품은 처음 보네요. 모바일 워크스테이션의 수시가 전혀 미세하지 않을 정도의 확장성입니다. 역시 HP! 합판 상단에는 듀얼 쿨링 팬이 탑재되어 있고 HP 베이퍼 폴스 온도 조절로 최대 성능을 발휘합니다. 베이퍼 챔버 방식의 쿨링 시스템은 GPU 및 CPU에서 발생하는 열을 빠르게 챔버 전체로 분산시켜 냉각을 하는 최적화된 냉각 시스템입니다. CPU 내장 그래픽 카드를 사용하는 노트북은 쿨링 팬이 하나, 외장 그래픽 카드를 사용하는 노트북은 쿨링 팬이 2개가 들어갑니다. 하나는 CPU, 하나는 GPU 냉각을 하는 거죠. 쿨링 팬의 크기는 상당히 큰 편이고 면도날처럼 얇은 액정 폴리머 팬과 3면 베이 시스템을 통해 30% 향상된 냉각 효과를 보여줍니다. 바이오스 혁신 기술로 전력 사용량을 감지하고 사용 중인 앱에 따라 관련 구성 요소에 전력을 분배하므로 전력 소비 효율 또한 높아집니다. 직접 사용해본 결과 일반 사용 시에는 팬 소리가 안 들릴 정도고 렌더링 및 작업 시에는 팬 소음이 올라오나 상당히 정숙한 편입니다. 보통 노트북을 사용하다 보면 키보드 쪽이 발열 때문에 뜨거워지는데 이 제품은 냉각 효과가 좋아서 그런지 그렇게 뜨겁다는 느낌은 못 받았습니다. 진짜 심한 노트북은 타자를 못 칠 정도로 뜨거워요. 그래서 겨울에는 손난로 대신 사용. 블루투스 5.0을 지원하며 인텔 와이파이 6 AX200을 탑재해 표준 AC 와이파이보다 3배나 빠른 속도와 안정적인 연결성을 보여줍니다. 노트북을 열었을 때는 합판이 들리지 않고 무게중심이 잘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180도 펼쳐집니다. 보통 노트북들은 이렇게 180도까지 펼쳐지지 않죠. HP 엘리트북 X360은 360도까지 회전이 가능하지만 사무, 인강용 정도 스펙입니다. 견고한 메탈 힌지는 노트북을 열 때 고정감 있게 묵직하게 열리는 느낌입니다. 180도 펼쳐지는 게 큰 의미가 있나요?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지만 회사 회의나 업무 시 반대쪽 상대방의 화면을 보여주려면 노트북을 돌려야 하지만 180도까지 펼치고 윈도우 회전 단축키를 사용하면 화면이 180도 회전합니다. 이건 특별한 기능은 아니고 윈도우 10 기능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에게 태블릿 PC처럼 화면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터치 디스플레이가 아니라는 점이 아쉽네요. 전원 버튼은 키보드 딜리트 키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이콘으로 표시가 되어 있지만 처음에는 전원 버튼을 한참 찾았네요. 전원 버튼 위치를 변경하던가 버튼 색상을 표시나게 다른 색상으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니 이거 도대체 전원 버튼이 어디 있는겨? 키보드는 키패드를 포함한 배열이어서 작업 시 편리합니다. 출시 전 리뷰용으로 받은 제품이라 한글 각인이 되어 있지 않지만 정식 발매되는 제품은 한글 각인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타건 느낌은 상당히 또각또각거립니다. 초콜릿을 부러뜨리는 느낌이랄까? 노트북 키보드 타건감 느낌이야 러버덤을 누르는 느낌은 거의 비슷하지만 최근 리뷰했던 노트북 키보드 중에 제일 만족스러웠습니다. 화이트 LED가 탑재되어 있고 밝기 조절은 2단계로 조절 가능합니다. 설마 게이밍 노트 키보드처럼 RGB를 바라신 건 아니겠죠?
터치패드의 느낌은 굉장히 맨들맨들하면서 느낌이 좋습니다. 신기한 점은 아래 위로 버튼이 있습니다. 일반 노트북 패드처럼 두 번 터치해도 클릭은 되지만 클릭감은 없습니다. 그냥 딱딱한 메탈이라고 보시면 돼요. 버튼의 크기가 크고 클릭감이 좋아 버튼을 좀 더 사용할 것 같습니다. 왜 위아래로 버튼이 있어요? 궁금하신 분들이 있겠죠? 저도 이런 노트북은 처음 리뷰하는데 전문가들을 위한 트랙 포인트입니다. 트랙 포인트는 키보드 중앙에 위치해 있으며 손가락으로 아주 세세하게 커서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터치패드의 상단 버튼은 바로 이 트랙 포인트를 사용하기 위한 버튼입니다. 직접 사용을 해봤는데 프리미어 및 애프터 이펙터 같은 영상 편집을 할 때 프레임 이동을 아주 세세하게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디스플레이 상단에는 웹캠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웬만한 노트북들은 다 탑재가 되어 있죠. 조금 차이점은 프라이버시 셔터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모를 방송사고나 여러분들의 사생활을 보호해줍니다. 디스플레이는 15.6인치에 1920, 1080 풀 HD 해상도를 지원하고 IPS 패널을 채택하여 광시야 각과 색감 및 명암비가 우수합니다. 농글 레어 처리가 되어 있어 지문이 잘 묻지 않고 빛 반사를 줄여 야외에서도 시인성이 좋습니다. 색 제한력은 NTSC 기준 72%, sRGB 기준 100%에 해당하는 수치로 전문가 워크스테이션답게 우수한 색 제한율을 자랑하고 밝기는 400니트로 상당히 밝은 편입니다. HB 드림 컬러 디스플레이 기능을 지원해 기본 색 보정과 100% DCI-P3을 포함한 폭넓은 범위의 색 제한율로 중요한 프로젝트도 자신있게 작업이 가능합니다. 풀 HD 해상도가 아쉬우신 분들은 옵션 추가 시 4K UHD까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주사율은 당연히 60Hz입니다. 설마 게이밍 노트북도 아니고 144Hz를 바라시는 분들은 없겠죠? CPU는 10세대 인텔 코어 i9 10885H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기본 클럭은 2.4GHz, 터보 부스터 시 최대 5.4GHz의 속도와 8코어 16스레드 및 16MB의 캐시 메모리를 제공합니다. 인텔 코어 i9 10885H 프로세서는 V-Pro 기술을 탑재한 비즈니스용 프로세서로 작업 효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워크로드를 원활하게 소화하기 위해 구축된 워크스테이션 플랫폼에 최적화된 프로세서입니다. 제온 CPU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인텔 제온 W10885M까지 옵션 선택이 가능합니다. 특히나 설계, 디자인, 렌더링, 다중 작업을 주로 하시는 전문가들에게는 코어 수가 중요하죠. 코어 수가 높으면 그만큼 일할 일꾼이 많다는 뜻이죠. 직접 오토데스크사의 오토캐드, 인벤터, 3D 맥스 및 어도비사의 포토샵, 일러스트, 프리미어를 작업해온 결과 설계 및 4K 영상 편집, 3D 렌더링 등 전혀 끊김없이 쾌적한 성능으로 작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노트북의 8코어 16스레드 옥타코어 싫어요? CPU는 엔비디아 카드로 RTX 5000 그래픽카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픽카드의 가격만 200만원대의 상당히 고성능 그래픽카드입니다. 쿼드로 그래픽카드는 전문가용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GPU 제조 과정에서 같은 GPU라도 미세한 성능 차이가 있고 수율이 존재합니다. 엔비디아에서 그런 양품의 수율이 좋게 나온 칩들만 별도로 분류해서 쿼드로 그래픽카드를 제작하기 때문에 동일한 스펙의 지포스 그래픽카드보다 성능 및 효율이 더 좋고 가격 또한 비싼 이유입니다. 3D 작업, 특히 게임 개발 및 영화 CG 작업을 주로 하는 3D 맥스, 마야 같은 경우는 많은 양의 램이 필요합니다. 쿼드로 그래픽카드는 동급 대비 2배나 많은 VRAM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방대한 프로젝트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낮은 소비 전력을 가지고 있어 그만큼 발열이 적기 때문에 모바일 워크스테이션에 좀 더 최적화된 GPU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격이 허벌나게 비싸. 모니터 디스플레이는 4K를 지원하지 않지만 동시에 4개의 모니터의 연결 사용 가능하고 4K 모니터 및 고주사율 모니터를 사용하기에도 충분한 성능의 그래픽카드입니다. 게이밍 노트북은 아니지만 이 정도 성능이면 요즘 고사양 게임들도 풀 옵션으로 쾌적하게 즐길 수 있는 사양입니다. 일하다가 게임도 한번 할 수 있죠. 뭐 들키지만 않으면. HP는 업계 최고의 보안 기능을 자랑합니다. HB 슈어 스타트는 운영체제 부팅 전부터 악성 코드, 해킹 등으로부터 PC를 보호하고 이상 발견 시 자동으로 복구를 해줍니다. HB 슈어 센스는 딥러닝 및 AI 기반의 실시간 보안 시스템입니다. 99% 이상의 바이러스를 감지하며 이전에 경험하거나 본 적 없는 공격, 예를 들어 제로데이 같은 공격으로부터 PC를 보호해줍니다. 놀라운 점은 오프라인 상태나 네트워크 연결 없이도 동작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보안 기능은 기업 및 업무용 모바일 워크스테이션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기도 합니다. 일반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사용하는 그런 바이러스 프로그램들과는 그게 다르죠. 키보드 우측 아래는 지문 인식 센서가 탑재되어 있어 보다 확실한 보안 강화와 빠른 윈도우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지문 인식 속도는 상당히 빠른 편입니다. 키보드 상단에는 뱅앤올룹슨 튜닝을 한 150Hz의 강력한 스피커가 탑재되어 있고 이퀄라이저 조절 및 3가지의 프리셋을 제공합니다. 노트북 스피커라 음질은 기대를 안 했는데 소리를 최대치로 해도 화이트 노이즈 및 찢어짐 없이 깨끗한 소리를 들려줍니다. 이 정도 음질이면 별도의 블루투스 스피커도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 HP Zbook 퓨리 1호 G7 모바일 워크스테이션을 리뷰해봤습니다. HP라는 명성에 걸맞게 최고의 스펙과 성능, 보안 시스템을 가진 모바일 워크스테이션입니다. 이 정도 스펙의 고성능 노트북이면
언제 어디서나 업무 및 작업을 하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워낙 고성능 워크스테이션이기 때문에 가격은 비싸다는 단점이 있지만 설계 및 영상 편집 3D 모델링을 하시는 그래픽 쪽 전문가들은 아실 겁니다. 며칠 아니 혹은 몇 초의 작업 지연으로 프로젝트를 경쟁 기업에게 뺏기는 경우도 있고 클라이언트에게 캔슬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늘 설계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컴퓨터로 먹고 사는 직업이기 때문에 컴퓨터에는 돈을 아끼지 마라. 투자한 만큼 10배 혹은 100배가 되어서 돌아올 것이다. 80년에 검증된 기술과 역사를 자랑하는 믿고 쓰는 HP이기 때문에 최고의 고성능 모바일 워크스테이션을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HP Zbook 퓨리 15 G7은 최고의 선택이 되실 겁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